방귀 냄새가 왜 나는지가 진짜 재밌어요. 방귀 냄새 왜 나요? 이거 너무 궁금해. 방귀 냄새 왜 나요? 요거부터 왔다 할까요? 이게 그냥 똥 비슷한 게 나와서 나는 게 아니. 이게 이거는 있어요? 방귀 진짜 냄새 너무 왜 충격이에요. 나요? 병재님 말씀하신 네. 이거 진짜 궁금해. 똥과 비슷하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래요? 방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그래요? 똥과 방귀는 완전 다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병재님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요. 네. 규선님이 나가요. 근데 죄송한데 똥하고 방귀 얘기하는데 저랑 근데 나란히 확실히 애기는 이게 똥하고 방귀 얘기 너무 좋아하네. 근데 제 얘기 나는데 제 얘기 나는데 너 얘기 아니야. 제 얘기 나는데 좋아 들어오죠. 방금 요렇게 70dB 이상 올라가면은 청력 손상이 옵니다. 아니 그래서 크게 웃으면 안 돼. 방구 끼다가 똥 나오는 사람 어떡해요? 요거는 네네. 지금 방귀 끼다가 똥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미안해요. 이분이 과학하시는 분이 지금 미안해요. 네.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지. 아, 웃겨. 이렇게 해볼게요. 유병재님. 죄송합니다. 이게 비유가 시간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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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한 몇 달 됐죠? 한 달? 두 달? 두 달쯤 된 것 같아요. 두 달 정도 된 것 같죠?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늘 사정상 이제 규선이 형하고 상원이는 못 왔고 대신 또 조나단님 이렇게 또 아, 나와주셨네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조나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냥 처음부터 오늘 방송 의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궤도님을 모시고 밤을 새는 느낌으로 이 수면의 과학에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저는 제 메인 의도는 딱 한 가지예요. 만약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주무신 분들이 혹은 이게 업로드된 거를 틀어놓고 주무신 분들이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이 꿈에 나올까? 요 이야기 이따 나옵니다. 아 그래요? 요거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꿈에 나올 그러니까 수 이걸 그러니까. 틀어놓고 주무시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잘 때 항상 이제 안될까 방송이라든지 심창민님 방송이라든지 맞아요, 틀어놓고 맞아요, 자면은 맞아요. 가끔 꿈에 나올 때가 있어서 맞아요. 서로 어떤 네. 영향관계가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건지 저 걱정이 이제 나다님 오늘 상황을 알고 계신 건지 근데 그냥 좋은 얘기 한다고 형이 오라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고 이런 거 좀 알고 들으신 건지. 그건 들은 건 없어. 그쵸. 뭐 그러니까 형- 저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궤도님은 알죠? 알죠. 우리가 아마 두 번째로 아마 뵌 거예요. 맞아요. 저희한테 엄청 반가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오늘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제가 사실 수면적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떤 수면 장애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네, 너무 훨씬 중요해요. 더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저희 본격적인 컨텐츠 들어가기 전에 댓글에 이런 가벼운 질문이 좀 나왔는데 예. 꿈에 박서준님이 나왔는데 이게 과학인지 사랑인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박소연님이 나왔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사전 정보가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 사전 정보. 예를 들어서 이제 박서준님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거기에 있었는가 예를 들면 뭐 직전에 어떤 작품을 봤다든지 봤다던가 뭐 실제로 뭐 만났다던가 네. 팬미팅 갔다던가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게 무슨 호르몬이 나왔는지 세로토닌이 나왔나 옥시토신이 나왔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옥시토신은 뭐고 세로토닌은 세로토닌이 뭐예요? 일단은 세로토닌은 좀 세로토닌. 잔잔한 행복. 잔잔한. 네, 예를 들어 박서준님과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오. 요거는 커피 이제 한잔 약간 하고. 세로토닌 가깝고 네. 셀레토닉. 이제 옥시토신은 여기서 방송에서 네, 말할 여기만 이해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드릴게요. 네. 우리가 또 이제 또 자리 안 계신 분이니까. 방송에서 말할 수 그러면 있기 때문에 옥시토신은 그렇고 세로토닌은 그렇다. 잔잔한 행복. 옥시토신이에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나도 이거 뭐 사실 질문은 아닌데 네. 옥시토신. 아니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또 글 쓰는 사람이니까 참가하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꿈도 어쨌든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스토리가 정말 와 이거는 무조건 대박. 이건 세계가 뒤집히는 스토리다 싶은 것들을 맞아. 굉장히 많이 꺼냈는데 깨고 나면 엉망진창이죠. 그럴 때가 거의 한 95%고 그쵸. 근데 한두 번 정도는 이거 되게 괜찮은데라고 약간 시간이 좀 지나서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시나리오나 뭐 이런 거 창작도 내가 받아들인 것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쵸. 그걸 생각하면 나는 중요하게 판단을 못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어떤 반전이 나오고 어떤 이야기 구성이 되고 그런 거지 않았을까 약간 이것도 실제로 이제 그
그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 내가 이런 시나리오를 쓰면은 그리 감동을 안 해. 근데 꿈에서 본 거는 너무 감동을 해요. 깨기 오. 전까지.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자는 동안에는 굉장히 무뎌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능력이 되게 무뎌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순서가 이렇게 네.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내가 현관문 열고 들어온다, 신발을 벗는다, 화장실 문을 연다, 변기 뚜껑을 올린다, 쉬를 한다, 물을 내린다 이 순서잖아. 원래는 네. 근데 예를 들어 꿈에서 현관문을 연다, 변기 뚜껑을 올린다, 신발을 벗는다, 화장실 문을 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가도 우리가 무뎌가지고 인식을 못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전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이 꿈에 대한 것들 좀 뇌과학이랑 궁금한 것들은 그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그게 그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자문을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게 그 감정 나오는 거죠. 네, 그 우울한 애 나오고 네. 분노하는 애 네. 나오고 막 빙봉 나오는 게. 걔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는 사이에 네. 처리를 하고 어떤 정보는 뭐 내리고 맞아, 어떤 맞아. 정보를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현재 뇌과학에서 나오는 여러 이론들을 바탕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라서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애니메이션이지만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궤도님 좀 평소에 잘 주무세요? 요새 워낙 또 너무 바쁘시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그 오늘 요 할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저는 제가 잘 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수면 장애가 있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달을 수 있어. 저도 잘 잔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한 7시간, 8시간을 막 자잖아요. 풀잠 꿀잠 잤네. 근데 꿀잠이 아니야. 가끔. 깨고 나서도 약간 네. 피곤하고. 근데 어쩔 때는 정말 그냥 나도 예상치 못하게 약간 기절하듯이 잘 때가 있어요. 근데 나다이는 평소에 그냥 이러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잠들고 뭐 이런 적 되게 많잖아요. 심해요.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다고 하면 전 자고 있어요. 맞아. 그럼 그걸 기준으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과 이제 그 스펙터. 왜 그러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많아요. 전 왜요? 왜 그러는 평소에 거예요? 잠이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너가 대답을 해줘야지. 평소에 몇 평소에 시간 많이 주무세요? 저는 평소에 충분히 주무세요? 5-6시간? 그러니까. 그래도 현대인 평균이지 않아요, 이 정도가? 근데 일단은 한 7시, 8시간씩 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기본을 한번 좀 받아볼게요. 좋아요. 일단은 이거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수면의 단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면 단계. 네, 요거 요게 많이 되게 중요해요. 들어봤는데 정리가 된 적이 네. 없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뭐 굉장히 여러 단계가 바뀌어요. 3단계가 있다, 4단계가 맞아. 있다, 5단계가 있다, 뭐 여러 단계가 이제 지금 가설들이 있는데 가장 심플한 겁니다. 가장 심플한 거. 네. 수면은 보통 이제 3단계가 있다고 보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3단계 지금은 모두 깨어 있는 상태. 네. 이제 1단계와 2단계가 이제 조금 이제 얕은 수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다가 3단계로 가면 이제 쑥 들어갑니다. 깊은 수면.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 3단계 약간 퐁당 느낌인가요? 네, 3단계 퐁당으로 가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위로 팍 올라오는데 여기가 이제 렘 수면 단계. 램? 램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렘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요? 다시 위로 올라와요. 네. 죄송하지만 이 램 수면을 저도 그렇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 이게 맞아요. 무슨 뜻? 무슨 Rapid Eye Movement Sleep이라 그래요. 래피드 아이 아이 무브먼트. 무브먼트. 그러니까 깊은 단계로 갔다가 다시 확 올라오면서 렘 수면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때 눈동자가 굉장히 빠르게 흔들려요. 그때 눈을 딱 열어보면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심? 실제로. 아이 그래서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 단계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뭐냐면은 바로 꿈꾸는 단계라고. 램이. 근데 물론 최신학설에 따르면은 꼭 렘 수면 단계만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또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너무 그죠? 복잡해지니까 그 꿈이라는 게 딱 눈에 네.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딱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네, 거지 네, 네, 네. 이게 가장 최신 연구 내용은 아니라는 좋습니다. 것도 또 말씀을 미리 그러네요. 드립니다. 1, 2 깊은 수면, 렘 수면, 1, 2 깊은 수면, 렘 수면 이게 얼마나 잘 유지가 되었는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숙면이다라는 걸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이 돼요. 네. 딴 거죠. 네. 제가 8시에 일어나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알람을 7시 10분으로 해놨어요. 7시에 띠리리리 10분에 띠리리리 올렸어요. 딱 보고 내가 빠르게 좀 한 30분 뒤에 일어나서 딱 빨리빨리 해가지고 나가야겠다. 일찍 맞추는 거니까. 10분에 그래서 다시 잤어요. 좀 끄고. 근데 그 다음에 올렸어야 될 알람도 아예 안 들린 못 채 듣고. 일어나 보니까 8시 10분인 거예요. 그거 너 짠 거죠. 태도 문제 아닐까? 네. 아 그래요? 그거는 알람을 2개 해놓으세요. 네. 이게 제 건가요? 아차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수면의 과학 한다고 하면서 카페인 먹는 거 약간 아이러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커피도 좋았다고 하는 기사가 뭐 한 달 동안 또 있다가 또 안 좋다고 하는 기사도 있고 뭐를 맞아, 믿어야 될지 맞아. 잘 모르겠는. 또 많은 것 중에 이게 있었죠. 우유가 키가 큰다. 그다음에 우유를 먹어도 키가 안 큰다. 아 이거 안 돼. 많이 뭐. 그렇죠. 맛있어. 근데 저번에 사실 저번 방송에서 다 말씀해주셨잖아요. 이제 이건 안 돼, 안 돼. 유전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 우유뿐만이 아니라 뭐 멸치, 뭐 콩나물을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도 콩나물을 내가 믿었다는 게 진짜 콩나물처럼 쑥쑥 자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쨌거나 확실하게 뭔가 나와 있지 않은 거다 아직 뭐 보니까. 검증의 단계에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이제 수면에 관련된 것들이 아직 좀 이게 진짜 가끔 그럴 때도 있어. 뭐 블랙미러나 이런 아. SF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꿈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이런 기계가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와, 이거는 실제로 그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과학자들. 보여줄 수 있는 네. 내가 꿈꾼 걸 보여줄 수 있는. 실현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이것도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 우리의 뇌가 사람마다 다 다른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공통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떠올리면은 네. 머릿속에 둥근 거, 빨간 것 빨간 거.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특정한 어떤 뇌 부위 활성화는 똑같아.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럼 이거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네. 우리가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면 밖에 섰을 때 이건 빨간색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교집합이나 암호 같은 거 네, 찾아내듯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어떤 영화를 봅니다. 네. 그럼 그 영화의 장면이 뇌에서만 활성화되겠죠. 그럼 뇌에 활성화되는 이 영역을 이제 뽑아내가지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요. 어. 영상으로 만드는 네. 거야. 그랬더니 실제 영화랑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해상도는 굉장히 낮아요. 요 뇌에 활성화되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해상도를 높이는 걸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해상도 높아진다. 네. 그렇게 되면은 꿈꾸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 머리에 딱 씌워서 뽑아내면은 와. 이제 이 사람이 꿈에서 꾸는 형태가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계속 바뀔 거니까 오. 밖에서 우리가 이 사람의 꿈을 브라운관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오, 약간 무섭기도 우와. 하다. 서로 동의를 얻고 해야겠지만. 그렇죠. 혜림님도 야한 꿈 꾸면 수치스럽겠다. 그러니까 되게 진중하게 모여서 딱 그 뇌를 딱 활성화를 딱 보고 있는데 비주얼라이제이션 딱 시켰더니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나와. 어. 민망하지. 옥시토신 나. 동의야 이거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해야겠네요. 일단은 잠자기 좋은 소리. 저 그거 잠자기- 여쭤보고 있어요. 네, 요 여쭤보고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잠자기 좋은 소리?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맞아. 잠잘 때 잠이 잘 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 청각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네. 저는 그 재석이 형 목소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궤도님이나 이렇게 제가 익숙한 방송하시는 분들 내가 좋아하는 좋아해야겠죠. 좋아하는 분들의 네.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자는 게 되게 수면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백색 소음이잖아요. 백색 소음. 예, 백색 소음은 일단 소음인데 네. 굉장히 일정하게 여러 소리가 섞여 들리는 소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숲. 네, 뭐 카페에 갔어요. 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어요. 아. 근데 이 소리가 무슨 대화인지는 하나도 안 들려. 아, 그런데 내 자리에 앉았을 때 일정하게 그 소음이 들립니다. 그러면 이게 꽤나 집중력을 좀 높여주거나 여러 긍정적인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애리조나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인데 믿을만하네. 아리조나 믿을만하죠. 예, 노이즈 마스킹 효과라는 게 노이즈 마스킹?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은 도시 환경이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소음이 너무 많다 그쵸, 도시가. 그쵸. 그런데 일정한 백색 소음을 틀어놓으면은 요 소음이 이제 일종의 소음을 덮는 소리 담요 역할을 한다. 이 백색 소음 때문에 다른 잡음들이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늘 비슷한 소리를 들으면은 네. 이제 뇌를 쉬게 하는 일종의 습관이 된다. 아. 지금 딱 들으면 이게 지금 뭔가 쉬는 타임인 건가? 뇌가 약간 자극을 받으면서 잠이 오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반복적인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오! 네. 요건 이제 미국 왜요?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서 믿을만하네. 펜실베니아는 진짜 저는 여기도 또 굉장히 또 잘하는 데죠. 네. 네. 지속적인 소리가 일단 뇌를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견해도 있어요. 뇌가 끊임없이 소리라는 신호를 인식하고 분석하면은 네. 도리어 효과적인 뇌와 신체의 진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네. 조금 더 쉽게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리는 어떤 외부의 신호입니다. 이게 어쨌거나 뇌를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소리라는 존재 네.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소음이 너무 클 경우, 네. 이 백색 소음이 생각보다 클 경우, 네. 이때는 청력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소리가 또 영향을 많이 줘요. 예. 확실히 이제 시각이 완전 다 차단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냄새도 영향을
줄려나 이거 또. 근데 냄새는 저는 깨요. 아 냄새는 네. 어떤 냄새건 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약수역 3번 출구에서 먹었던 델리만주. 델리만주. 내가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네. 나는 이 향을 맡을 때가 있어. 그럼 그거 맡으면 일단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네 옆에 델리만주가 없는데도. 없는데. 근데 방구 아니에요. 델리만주 냄새가 약간 방귀 아, 냄새랑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방귀 끼시는 분들은 델리만주 냄새 날 때도 있어. 저는 안 그래서 꼈어요. 방귀 냄새를 델리만주 냄새로 낄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저는 그죠? 안 꼈어요. 근데 일단 방귀 냄새가 꼈다고요. 왜 나는지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에? 그게 있어요? 방귀 냄새 왜 나는지가? 방귀 냄새가 왜 나는지가 진짜 재밌어요. 방귀 냄새 왜 나요? 이거 너무 궁금해. 방귀 냄새 왜 나요? 요거부터 왔다 할까요? 이게 그냥 똥 비슷한 게 나와서 나는 게 아니. 이게 이거는 이거 있어요? 방귀 진짜 냄새 너무 왜 충격이에요. 나요? 병재님 말씀하신 네. 진짜 지금 궁금해. 똥과 비슷하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래요? 방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그래요? 똥과 방귀는 완전 다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병재님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요. 네. 규선님이 나가요. 근데 죄송한데 똥하고 방귀 얘기하는데 저랑 연상이 되나 봐요. 뭐 뒤에 반전이 있겠죠? 아니, 그죠. 똥방구 생각하지 말고 그죠, 일단. 그죠. 보세요. 병재님이 나가요. 네, 제가 나가요. 규선님이 나가요. 구선이 형 나가요. 같은 현관문으로 나갔다고 규선님이 병재님입니까? 아니죠. 똥과 방구는 출구를 공유하는 사이지. 얘네는 실제로 유병재와 유규선만큼 다른 존재입니다. 둘 다 싫어요. 누가 똥이냐고 그만 물어보세요. 똥과 방귀는 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도 완전 다른 거라고. 진짜로? 네.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뭐 똥가루가 날린다. 방귀 속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란히 확실히 애기는 이게 똥하고 방귀 얘기 너무 좋아하네. 근데 제 얘기가 아닌데 제 얘기가 아닌데 너 얘기 아니야. 제 얘기가 아닌데 좋아 들어오죠. 방금 요렇게 70dB 이상 올라가면은 청력 손상이 옵니다. 아니 그래서 크게 웃으면 안 돼. 방구 끼다가 똥 나오는 사람 어떡해요? 요거는 지금 방귀 끼다가 똥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미안해요. 이분이 과학하시는 분이 지금. 미안해요. 네.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아, 웃겨. 이렇게 해볼게요. 유병재님. 죄송합니다. 이게 비유가 시간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시간이 돼가지고. 그게 쉽죠. 죄송합니다. 이게 유병재님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요. 근데 규선님도 나가요. 근데 유병재님이 안 나가려고 하는데 야, 나와 빨리 늦었어. 나 안 나갈 거야. 늦었다니까. 내가 안 나간다니까 하고 내가 똥이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똥이었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도 결국 유병재님도 나갈 사람이었다. 어차피 나갈 사람이었다. 급동을 참는 것도 과학이거든요. 그래요? 요것도 노하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을 참는 것과 관련된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뭐가 있죠? 괄약근? 그쵸. 근데 괄약근이 내괄약근이 있고 유괄약근이 있습니다. 내괄약근은 안에 있는 네. 거예요? 내괄약근. 이 친구들을 내보낼 때 힘을 줍니까? 힘을 뺍니까? 힘을 주죠. 힘을 주죠. 예. 힘을 주죠. 그럼 기본적으로 평소에 무언가를 잡고 있죠. 이걸 잡고 있지 않다면 안에 있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힘을 줘서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디폴트가 잡고 있는 거고 힘을 줘서 연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문을 닫을 때도 힘을 주고 문을 열 때도 힘을 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러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내괄약근은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상태예요. 내괄약근은 잡고 네. 있는 상황. 얘가 보통 80% 정도의 힘으로 버텨냅니다. 네. 걸어다니면서 흘리지 않는 이유가 네. 내괄약근 덕분이에요. 고마운 친구네요 진짜로. 얘가 기본적으로 80% 정도를 방어를 하고 있기 80% 때문에 정도. 얘가 없으면은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줄줄 흘러요. 얘가 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진짜 몰라. 이름 몰라서 너무 미안하다. 그렇죠. 이 친구 아니었어. 우리 몰랐던 거예요. 당연하다고 내괄약근. 생각했었네. 이제 알아두세요. 내괄약근.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 가끔 있어요. 맞아. 고작 80% 힘으로는 우리가 버틸 수 없는 겨우 그 보스급. 정도인가 하면서 보스급. 예. 이 정도로 나를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때 도움을 주는 애가 유괄약근. 유괄약근. 유괄약근은 뭐야? 나머지 20%의 방어선을 담당해요. 온 힘을 다하면은
버텨낼 수 있어요. 약 3분 정도를 버틸 수 있습니다. 얘는 대신 타임 리밋이 있는 얘가 거예요? 타임 리밋이 되게 있어요. 히어로가네. 3분 정도만 이제 약간 울트라맨처럼. 올점면 그러네. 그래서 근데 오늘 뭐 수면하지 말고 방구똥이나 할 거야. 근데 관련 제가 할 다음 질문은 진짜 관련이 있어요. 좋아. 저의 깊은 고민이에요. 오케이. 이게 또 재밌으니까. 일단 가볼게요. 그래서 네. 일단 유괄약근 내 3분. 괄약근, 그러니까 유규선 괄약근 아닙니다. 유괄약근입니다. 무슨 거래?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생겼다. 네. 내 괄약근만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네. 그 판단이 들었을 때 우리는 유괄약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기본적으로 3분의 타임 리밋 안에 화장실 도착을 해야 됩니다. 야. 이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자비가 없어요. 유괄약근을 단련시킨 분들이 좀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달려내요? 조금씩 PT? 모든 근육은 PT를 결국 받는 건가? 이완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게 일종의- 근육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PT를 해주기 힘든 게 눈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해야 돼. 평균 3분의 리밋입니다. 3분을 좀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때 일단 빠르게 이동을 해야 돼요.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몸을 앞으로 숙이면 불리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 돼, 안 돼,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숙이는 순간 숙이는 순간? 나가는 길을 고속도로로 뚫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안에 있는 구조가. 친구들한테 자유를 줍니다. 네네. 오히려 몸을 뒤로 젖히세요. 이렇게 하면 이 직장 끝 부분이 접히면서 네.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디펜스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중요한 건 유괄약근에 온 힘을 다하면서 몸을 다하면서 뒤로 젖히고 최대한 잔발로 빠르게 이동해라. 잔발로. 요거 어쨌든 지금 꿀팁 알려줬습니다. 3분 정도의 네. 우리한테는 타임 리밋 너무너무 고마운 그쵸. 친구. 유괄약근 그 히어로가 활약할 시간이 딱 3분 리밋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굽히지 말고 그쵸.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잔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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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적정한 이 타이밍과 요거가 되게 그렇잖아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르면은 네.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첫 경험 자체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맞아요. 경험을 많이 안 하는 게 사실상 그쵸. 저의 깊은 고민이 뭔지 살짝 얘기해 좋습니다. 드릴까요? 얼마 전에 이제 제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가고 있는데 자고 있었어요. 매니저님, 스타일리스트님도 계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다가 저였네요. 자다가 이제 드르륵 소리가 난 거예요. 드르륵? 네. 누가 뭐 미닫이 문을 열었나? 몰라요. 방구?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방구를 꼈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다들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어. 근데 제가 느끼고는 나온 것 같아요. 방귀를. 근데 이 사람들은 연기일까요? 모르는 척. 아마 그거는 근데 근데- 과학보다도 제 생각은 좀 약간 사회학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너가 또 어린 동생이기도 하고 너 너무 예쁘잖아. 예쁨을 많이 받잖아.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계신 분들 다 너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고 배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혼자 그냥 드륵 일부러 입으로 낸 소리처럼. 네, 그냥 혼자 그랬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갑자기 있지. 비트박스. 제가 약간 요즘 드릴 랩이 좀 유명하니까 드륵 빡빡 혼자 이랬거든요. 원래 고전 유머에서는 그러면은 냄새는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끝나는 게 고전 유머인데 네. 웃긴 웃기네요. 저는 갑자기 그냥 뿡 한 다음에 드륵드륵 이러고 있어요. 뿡이었는데 제가 깼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뿡이었었는데. 이렇게 깼는데 저 아까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 학교에서 잘 이렇게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깰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잤어요. 침대에서 자다가 제가 이렇게 자다가 떨어져서 깼어요. 근데 꿈에서도 정확히 내가 그 타이밍에 뭔가 어디서 뭐 절벽이라든지 어디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충격을 같은 타이밍에 받았다는 거. 근데 이거를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예지몽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실제 내가 떨어질 걸 어떻게 알고서 얘가 그런 적 있죠? 기본적으로 꿈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꿈에서 꿨는데 꿈에서 딱 일어난 그 일이 실제로 바로 일어났다. 이거는 내가 미래를 예측한 거 아니냐? 이거죠? 맞아요. 시간 순서를 볼게요. 네. 내가 꿈에서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네. 그 일이 현실에서 바로 일어났다. 네. 과연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일어난 일입니까? 꿈이 먼저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죠. 네네. 꿈을 한번 생각해요. 꿈. 네, 꿈. 꿈이라는 게 뭐냐? 꿈은 우리가 회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겪은 경험이 아니라 깨어나서 회상하는 게 꿈입니다. 그러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꿈을 지금 꿨다가 아니라 네. 나는 방금 전에 이 꿈을 꿨다라고 지금 회상하는 단계예요. 모든 꿈은 우리가 회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딱 침대에서 딱 깼을 때 무슨 이 꿈 뭐지? 이 꿈을 지금 회상한 게 아니라 이 꿈을 내가 지금 과거에 꿨던 이 꿈을
지금 기억을 찾아내는 더듬어서 떠올린 거예요. 지금 그러네. 꿈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간 차이가 더 있었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 제가 볼 때는 아마 떨어지기 직전에 내가 그 꿈을 회상하면서 네. 요것 때문에 내가 지금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한 가능성이 높죠. 이름이 이해가 된다. 네. 잠깐 깼다 다시 하면 꿈이 이어지는 건 뭔가요? 이런 내용들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왔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은 질문. 일단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 지금 우리 방송을 틀고 자거나 네. 아까 전에 우리 박서준 씨 나온 것처럼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잠이 들면은 우리가 과연 꿈에 나올 것인가? 네네. 우리랑 나온 대화 아마도 방구동 얘기겠죠? 그게 꿈에 나올 것이죠. 지금 메인이 지금 방구동이니까. 예.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좋아요. 어떤 걸 봅니다.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이나 뭐 배우가 꿈에서 나왔다. 이게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신나죠. 네. 하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 어떤 부분에서? 예. 일단은 내가 오늘 꿈을 안 꿨어요. 안 꿨어. 그러면은 이거는 꿈을 꿔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잘 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전에 수면의 단계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깊은 수면, 렘 수면, 다시 1단계, 2단계 이렇게. 근데 렘 수면 단계에서 일단 꿈을 꿨어요. 이게 잘 정리가 되고 다시 수면 단계로 돌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리가 잘 되면서 렘 수면 단계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딱 깨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 꿈꾸는 수면의 단계가 다 정리가 돼서 갈무리가 됐거든. 네.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 경우에는 렘 수면 과정에서 깨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깨면 안 돼. 렘 수면 단계에서 갔다가 얕은 수면으로 들어가서 네. 이때쯤에서 깨던가. 네. 아무튼 렘 수면 단계에서 깨는 거는 좋진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기억에 남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자꾸 생생하게 꿈을 기억한다. 뭘 보고 있으면 보던 게 꿈에서 자꾸 나온다. 네. 이러면은 아마도 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아까 말씀하셨던 수면장.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꿈에 나와요. 네. 하지만 생생하게 기억이 안 나. 네. 왜냐면은 렘 수면 단계 정리가 잘 됐거든. 차서. 네. 그러면 깊은 수면 단계를 잘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기억은 안 나지만 어렴풋하게 우리들의 대화의 느낌이 남고 우리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은 남지만 실제로는 기억은 잘 안 나. 요게 아마 제일 좋은 상태일 것이다. 아니 그래서 가끔 이어 꾸는 꿈 얘기 나와서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잤는데 꿈이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 꿈의 내용이 정말 내가 원하던 것들 막 다 이루어지고 막 뭐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해서 근데 이렇게 깨면 너무 약간 아쉬울 때가 있어서 아쉬울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다시 자야지 하는데 그 뭐 가끔 거의 성공률은 낮은데 저는 한두 번 정도는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이어지는 꿈이. 이어지는 꿈, 이어지는 근데 그게 과연 꿈이 그냥 상상 아닌가라는 생각도. 요거 이제 자각몽 얘기를 해야 돼요. 자각몽? 자각몽? 네. 아까 뭐 댓글 원하는 많이 나오는데. 꿈을 꾸는 것. 독일 연구팀이 자각몽을 한 번도 꿔본 적 없는 사람들의 뇌에다가 전류를 보내서 에? 자각몽을 꾸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실험은 괜찮아요? 이거는 어쨌거나 뭐 어떤 전류라는 게 파손을 저희가 생각하는 전류가 그런 게 아니라. 예, 뭐 뇌를 파괴시키는 아, 게 아니라 예. 잠깐만. 근데 남이 영향을 줘서 그렇게 꾸게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뇌에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각몽을 아예 못 꿔본 분들이에요. 한 번도 꾼 적이 없다. 근데 이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꿈을 꾼 거는 물론이고 꿈 안의 내용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 통제를 했다. 학계에서는 일단 꿈에 대해서는 실제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행동. 네, 그죠. 네, 이게 수면 시간에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뭐 하늘을 난다든지 그쵸.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네. 낮에 동물들이 학습하지 못했던 내용을 네. 밤 시간 동안 이제 멘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낮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 생존에 유리한 형태로 살았겠죠. 그죠. 근데 물론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어. 그러면은 꿈속에서 밤 시간 동안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잡는 노력을 꿈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이런 형태의 꿈을 꾸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도 꿈속에서 도망가는 꿈이 많다. 아 맞아. 맨날 라고 쫓겨요. 보면. 쫓겨요. 네. 엄청 쫓겨. 우리도 굉장히 오래전에 학습했던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여전히 계속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잡고 싶어. 그러니까 꿈에서 계속 그걸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위험을 피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계속 꿈에서 발현이 되는 거죠. 그게 약간 그러면 꿈의 형태로 보면은 악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주하기 싫은 꿈에서는 거를 악몽일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내가 생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전 남친 꿈은 왜 꾸는가? 전혀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상태여서 그리운 상태가 아닌데도 전 남친 꿈을 왜 꾸는가? 요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요? 의식적으로는 계속 이제 전혀 그립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하. 무의식 속에서는 그리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와. 실제로는 아닐 가능성. 네.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싫은 거죠. 멘탈 시뮬레이션. 내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그 분노를 피하거나 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꾸면은 이제 꿈에서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하고 진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꿈도 많이 꾸잖아요. 지금 그럴 수 댓글도 있죠. 많이 자 올라왔는데 이게 궤도님도 그래요? 궤도님도 혹시 싸우는 꿈 꿔본 적 있어요? 싸운다기보다도 네. 약간 히어로의 능력을 갖거나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압도적이진 않고 네. 약간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요.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간 능력치가 많이 떨어져요. 하늘을 날아요. 네. 나는데 10cm 정도 날아요. 그래갖고 나는 날는 걸 나는 아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 그냥 좀 큰 키의 사람으로 보이겠네 사람들은. 약간 까치발 들고 다니는구나. 아니면은 뭐 그냥 그 제한이 개인 모빌러티를 타고 다니는구나. 이런 느낌.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네. 큰일 나기 전에 한번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응. 그 이제 그냥 괜찮으세요? 약간 혀가 많이 꼬이시는 거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연인 사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전에 이제 뭐 아니면 그 썸을 타거나 할 때 네. 잘자 내 꿈꽁 이러잖아요. 하지. 이걸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꿔야 돼? 왜냐면은 내 꿈을 꿔서 기억한다는 게 수면장애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자 내 꿈 꿔 이게 절대 연인간에서는 하면 안 돼. 잘자 수면장애 걸려라고 아니 하는 그쵸? 거나 이거 맞는 악담이에요. 말이네요. 그러네. 이거. 잘자 내 꿈을 꾸지만 너는 기억하지 않는 게 좋겠어. 이게 사실 핵심. 그래야지 내 꿈을 꿔도 충분히 렘 수면 단계에서 얕은 수면에 왔을 때 깨는 거니까 정리가 되니까 어렴풋해. 그래서 잘자 내 꿈을 꿔도 기억하지 마. 그래도 연애할 때도 혹시 이런 이런 게 연애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요? 네, 무조건 끝장나요 그냥. 그걸 그러니까 좋아해 주시는 상대방을 그쵸. 만나신 거네요. 아니 이거는 호불호가 없어요. 과학이라는 건 호불호가 없어요. 저는 다른 느낌으로 호불호가 없을 것 같다. 무조건 불호예요. 그래요. 이게 그 정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 이론? 네, 정보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보편적으로 흔한 정보는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하지 않은 정보가 훨씬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심장 뛰는 소리 전혀 중요하지 않죠. 네. 나 너 좋아해. 네. 이거 특별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 꿈을 꾸되 기억하지 마. 이거는 정보 이론상으로 굉장히 특별한 정보예요. 그러면 맞네요.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드라마에 부유한 집안의 어떤 그 구준표가 금잔디의 말에 너 그거를 봤어? 맞아. 너 몇 살이야? 인생 드라마 너 몇 살이었어 맞아. 그때? 그때 9살? 얼마 진짜? 네, 그러니까 스페- 그 준표가 항상 준표니 하다가 맞아. 야 구준표 금잔디가 그러니까 네. 내가 얘 뭐야? 그래서 나한테 이런 사람 내가 처음이야. 너가 처음이야. 그쵸. 요거를 이제 과학자가 설명했으면 정보 이론상으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가치 있는 정보가 있지? 금잔디, 넌 정말 가치 있는 정보를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사실 뭐 다 지금 뭐 다 맞는 말인데 요거 그냥 굳이 얘기를 하자면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거 되게 좋은 뭐 연애 팁이지만은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요거를 정말 중요한 혹시. 겁니다. 요거 이것도 있으니까 형 우리 또 지금 말씀해주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 왔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아직 한 4시간 정도 더 가야 돼. 우리가 온 거. 근데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지금 혹시나- 자각몽 꾸고 계신 것 같은데? 나도 솔직히 잘 모르는 거야. 너 너 만약에 이거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이거 현실. 저는 진짜 너 만약에 빨리 끝나기 바라면은 그 빨리 끝나는 주파수 있거든. 그거 듣고 있으면은 집파수 요거 한번 어떻습니까? 네. 떨어지는 꿈을 굉장히 많이 꾸셨다고 하셨죠? 저 말고 었어요. 요거는 그냥 떨어지는 꿈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네. 조금 이 기반이 되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키가 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뭐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자라. 그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자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간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제가 지금 뭐 미국으로 가면은 맞아. 시차가 이렇게 돼서 한국 시간 밤 10시에 자야 됩니까? 미국 시간 밤 10시에 자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중요한 거는 가장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 특히나 성장기에
굉장히 양질의 수면을 취하면 그때 키가 커요. 성장기의 양질. 그러면은 10시에서 2시까지 이야기 나온 게 그럼 왜요? 그때가 가장 양질의 숙면을 취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가 평균적으로 10시부터 10시, 2시 사이라서 이걸 봤을 때 떨어지는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생의 꿈이 기억난다? 이거는 숙면을 취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떨어지는 꿈을 꾸는 과정에서 충분히 키가 크기 좋은 숙면을 못 취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양질의 수면이라는 전제에서부터 그쵸. 탈락이 됐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키가 크신 분들은 양질의 수면을 잘 취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유전자가 좀 더 크겠죠? 요인 중에는 양질의 수면도 일단은 그렇게 유전자가 제일 크죠. 유전자가 제일 크고 사실 그 저번 방송에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유전자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거 네, 유전자다 네, 이거 네. 과학 유전자 정말 그야말로 과학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궤도님이 최근에 만든 이론이 아니라 굉장히 옛날부터 굉장히 있었던 오래된, 거잖아요. 당연히 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이 유전자죠. 저는 근데 왜 그때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얼핏 알았을 텐데. 근데 저희- 근데 요새는 후생 유전학이라고 해서 어? 후성 유전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스위치가 켜지고 안 켜지고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노력하셨던 것 자체가 내 몸에 있는 키 큰 유전자의 스위치를 내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 너무 죄송한데 너 지금 감탄하는 척하면서 하품했잖아. 딱 봤어. 아니야. 너 착한 마음은 너무 잘 이해가 됐지만은 내가 감탄 아픔. 이거는 이제 간품이라고 하죠. 간품. 간품. 이름 이쁘다 간품. 진짜 대박이네요. 너 원래 평소에는 몇 시에 자요 나단씨? 저 2시요. 딱 드시네. 뇌가 지금 왔네. 진짜. 야 너는 신체가 근데- 진짜 너무 건강 거의 막 리트머스 시험지구나. 진짜 되게 딱 정확하네. 딱 2시에 저기 했네. 제가 잠 깨는 방법을 여러 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좋아요. 지금 일단 뭔가를 먹어요. 그러면 근데 잠 오지 않아요? 먹으면? 아니에요. 이 뭔가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지금 자야 되는 게 있고 네. 에너지를 섭취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이 두 가지 중에 일단 우선순위가 에너지 섭취가 우선이에요. 어. 그래서 뭔가를 먹으면은 이제 음식이 들어오네. 지금 에너지 섭취할 때네. 네네. 그럼 자는 거를 미뤄두고 일단 먹어요. 네. 근데 먹고 난 후에 잠이 오지 않아요? 먹고 나면 이제 포만감에 잠이 올 수 있죠. 계속 먹어야 되네. 계속 먹어야 되네. 자기 직전까지 먹는 거야. 어. 근데 요거가 사실 계속 먹다 보면 살이 찌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양치질을 합니다. 어. 치아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무언가를 먹고 있다라는 신호를 뇌에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뇌가 착각을 해요. 나단이 그럼 지금 뭐 둘 중에 하나 할래? 뭐 먹을래? 양치할래? 뭐 아니면 그냥 한번 견뎌볼래? 눈 좀 살아났는데 근데 네, 지금 눈도 또. 살아났어요. 지금 괜찮아? 어떻게 했는지 좀 얘기해줘가지고. 만약 뭐 먹고 싶으면 얘기해. 뭐 먹을 거 있으니까. 그래. 뭐 알겠습니다. 있어요? 먹을 거 있어요? 뭐 드릴까요? 제가 이제 밤에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렇게 하셨나요? 저번에는 그냥 사실 저번에 했던 시간은 지금 거의 다 와가고 있어요. 저희가 한 2시간 50분 정도 했었는데 2시간 10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 궁금한 게 상훈이 형 어땠어요? 상훈이가 너랑 똑같았어. 그러니까 되게 피곤했는데 계속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상훈이도 워낙에 또 호기심 많고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셔갖고 그 형도 혈당 스파이크가 있어. 딱 뭐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혈당이 딱 채워지면 바로 그런 게 있어. 나다님 포만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왔지 그 주기가. 너 약간 눈을 뜨고 있는데 거기서 1단계, 2단계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윗단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아이스크림 맛있었어요. 뭐 하나 더 줄까? 아니 근데 나다님한테 미안하네 진짜. 아이 나다. 전혀. 어떡하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저도 형 우리 통화할 때 있잖아. 나도 너무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럼, 나도 그럼. 질문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좀 많았어요. 너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피곤하면 널 자도 돼. 좀 주무셨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지금 이제 나단이 너무 저기 해서 저도 너무 진짜 그럼. 저 궁금한 거 진짜 남아 있는데 그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일 뭐 하시나요? 이따가? 저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여기서 자도 되고 가서 자도 되고 여기서 편하게 그냥 네, 저기, 여기서 좀 얘기가 방에서 좀 자고 와. 잠깐만요. 조금만 한번 좀 회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공석으로 지금 예, 오늘 비워두고. 규소님 자리로 예, 예. 비워두고.